1970년 김순자 씨는 남편 박철수와 함께 고향 전라도 작은 마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단돈 10만 원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높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김순자 씨와 박철수 씨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처음 그들은 청계천 근처의 작은 달동네 단칸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좁고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아.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네, 여보.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열심히 살아봐요. 남편 박철수 씨는 작은 전자제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라디오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철수 씨는 장시간 업무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순자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장갑 공장에서 시다로 일했습니다. 서툰 미신계의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얼른 이사가서 하나뿐인 아들 민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그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 남편이 공장에서 인정받아 직급이 올랐습니다. 순자 씨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옆집 아주머니 소개로 분식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순자 씨의 손맛으로 만든 떡볶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 다들 여기로 와요. 고마워, 얘들아. 많이 먹어. 1980년대 들어 순자 씨 남편 박철수는 큰 결심을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해. 한번 도전해보자고. 그렇게 그들은 모든 저축을 털어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비까지 져서 잠 못 이룬 날도 많았죠. 하지만 박철수 씨의 뛰어난 기술과 순자 씨의 친절한 서비스로 점차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서 고친 건 절대 고장 안 나요. 이번에 우리 회사 제품 다 맡길게요. 90년대 들어 그들의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수리점은 어느새 전자제품 대리점으로 발전했고 직원도 30명 넘게 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술을 맡고 제가 경영을 맡았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네요. 2000년대 그들은 중소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생산 공장을 차려 대기업에 납품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그래요, 여보.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또한 그들은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우리가 힘들 때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30년 만에 그들은 남들도 인정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공이죠. 아들 민호도 성실하고 착실하여 학교 다니는 내내 우등생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았으면 했지만 본인이 생각한 사업이 있다며 대학도 졸업 전에 나라에서 돈을 받아 아버지처럼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주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자 씨의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27세의 이지은 씨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순자 씨 눈에는 지은 씨가 처음에는 참 착해 보였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글 때도 순자 씨 방식대로 따라가며 배웠고 가족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하며 친목을 다져나갔습니다. 결혼 후 금방 손자, 손녀도 안겨주었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 부부가 일궈낸 성공의 달콤한 열매에 이보다 행복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즐기던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도 많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 민호의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에 김순자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큰 빚을 진 거야? 아버지,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은행 빚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김순자 씨 부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순자 씨 부부는 아들 민호의 빚을 급한 대로 대부분 갚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그의 아내 지은 씨가 순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이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희가 당분간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애들 학교도 있고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만 지내기에는 집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랑 같이 지내면 적적하지 않겠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순자 씨 부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손자 손녀는 정신없이 거실을 뛰어다니기 일쑤고 같이 온 강아지는 아무 때나 짖으며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그래, 그럼 어디 가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때 올 거예요. 그래 알겠다. 너무 늦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 나이에 또 애들을 키우게 될 줄이야. 아들 부부와 합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 모두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의 잦은 야근으로 게다가 살림의 대부분도 김순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순자 씨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용돈 좀 주세요.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너희들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빚은 다 갚았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모르는 빚이 더 있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저나 집사람 월급으로 아직 남은 빚 갚느라 빠듯해서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보태주시면 저희가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 씨 부부의 부담은 커져갔습니다. 손주들 돌보기, 집안일 하기, 게다가 경제적 지원까지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지친 목소리로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정말 이제 지쳤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있다니. 나도 답답하네. 하지만 우리 자식인데 어떡하겠어. 우리가 도와야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서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순자 씨와 며느리 지은 씨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TV 뉴스를 보니 앵커가 코로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코로나 걸리거 아냐? 무섭네. 지은아, 아기들 각별히 신경 써라. 어머님,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뉴스만 보시지 말고 방에 들어가 좀 쉬세요. 뭐야?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말도 못하니? 제발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재택 근무 중이라고요. 며느리 지은 씨의 말에 순자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지은의 회사 재택근무의 발걸음도 조심하고 손주가 방해될까 더 살뜰히 살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과도한 불안과 지은 씨의 무신경한 태도가 충돌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어딜 가니? 어머님, 제가 오늘 약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깜빡하신 거예요?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이따 얘기해요. 저 빨리 나가봐야 해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며느리 지은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순자 씨와 약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손자 교육 문제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얘들아, 공부는 그만하고 나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 말은 들은 지은 씨가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애들 문제집 풀고 밥 먹어야 해요. 애기들 배고플 텐데 먼저 밥 먹이고 공부시키면 되지 않니?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해야 고생 안 하고 잘 살죠.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들은 건강하게 크는 게 먼저지. 어머님이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요. 제가 알아서 교육하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정신이 나가다니. 너 이제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니? 어머님이 제 교육 방식을 무시하시잖아요. 결국 지은 씨는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님 집에서 사는 거 그만두자. 여보, 조금만 더 참아봐.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견뎌내야지. 난 정말 못 참아.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살던가 아니면 나랑 이혼하던가 해. 한편 김순자 씨도 아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얘야,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아들아, 너 마누라 편만 들 거야?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찰나의 순간에 접시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에그머니나. 며느리 지은 씨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거 제가 아끼는 접시인데. 며느리는 깨진 접시를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조심 좀 하시지. 아끼느라 잘 쓰지도 못한 건데. 며느리 은지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실수로 그런 건데 뭘 그러니? 내가 하나 사주마? 새로 산다고요? 이거 유럽에서 산 거라 한국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지은아, 내 걱정은 안 되니? 아무리 비싼 접시라고 해도 어른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니? 이건 예의가 맞지 않는구나. 예요? 어머님은 제게 언제 정성을 보이셨나요? 뭐라고? 내가 여태껏 너희 살림 도와준 게 정성 아니야? 도와주신 거요? 그 핑계로 간섭하신 거겠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에잇, 며느리 지은 씨는 분에 모시겨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경찰이 출동하자 이웃집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앞집 이웃이 말했습니다. 저 집은 맨날 저래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하도 싸워대서 시끄러워서 우리까지 못 살겠어요. 남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순자 씨 집에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은 후 집안은 더 이상 편안함이 없고 냉전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순자 씨 부부와는 사적인 대화가 없고 형식적인 것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는 새벽에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나와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계속 부모님께 의지해도 될까? 왜 안 돼요? 어차피 부모님 재산 다 우리 거 될 텐데. 지금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김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순자 씨는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은 너무 깜짝 놀라 동시에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재산이 다 너희 거라고?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너희들은 우리를 돈줄로만 생각하는구나. 순자 씨는 남편 철수 씨에게 이 일에 대해 설명했고 두 사람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3년 김순자 씨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부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생일은 조용히 보내고 싶어. 어머, 왜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됐어. 난 더 이상 너희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래. 앞으로 우리 신경 쓰지 마라. 간소하게 우리끼리 식사하기로 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 씨는 서로 순자 씨 부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난번 일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간 아들 부부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김순자 씨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30년이 어디 갑자기야. 너희는 늘 나를 무시했어. 내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않았지.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순자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우린 결심했어. 그리고 김순자 부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린 이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됐어. 너희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퇴장이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호화로운 실버타운에서 살 거야. 너희에게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할 얘기 없어. 이게 내 복수야. 너희가 나를 무시한 세월만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무시하며 살 거야. 그리고 김순자 부부는 정말로 집을 팔고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100배 좋아. 한편 며느리 지은 씨와 민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너무 어머님을 홀대한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김순자 씨의 통쾌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리 때문에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위한 해방 가이드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인세도 두둑하게 챙겨 노후 자금은 더 풍족해졌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김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며느리나 자식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세요. 저처럼 당당히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는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시어머니 해방 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순자 씨의 단호한 결단과 복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했고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이다 복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순자 씨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